안녕하십니까. K-에듀파인 중앙기술지원팀 전민균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4 회계년도에 교육비 납입 증명 처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K-에듀파인 학교에게 수익관리, 교육비 납입 증명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 개요에서는 간단한 처리 절차와 제출 대상 교육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업무 흐름도는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교육비 납입 증명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학교에서는 사전 작업으로 어떤 것을 확인하는지, 그리고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을 조회하고 집계하는 방법과 집계 자료를 수정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자료를 집계 후 보고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자료가 제출되고 고등학교와 국립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보고자료가 제출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접수하고 다시 시도교육청으로 제출을 하고요.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와 국립학교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모두 모아서 접수하고 제출 자료를 생성해서 국세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7가지 정도 준비했으니까요.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간단한 처리 절차와 제출 대상 교육비, 그리고 업무 흐름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KU 에듀파인에서의 교육비 납입 증명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비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학교에서 집계하여 상위 기관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보고자료들을 모아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교육비 납입 증명 메뉴명을 포함해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교육비 납입 증명 자료 제출 대상 교육비 내역에 대해서 교육비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별로 공제 대상 자료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이 자료를 참고하시고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납입금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치원에는 사립 유치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점은 초중 고등학교 대상 항목에 있는 교복 구입비와 체육복 구입비 같은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만 한 명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고 초등학교는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 교육비 내역의 자세한 사항은 변경된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국세청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네, 교육비 납입 증명 업무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조회를 하고 보고 자료를 집계하여 제출합니다. 학교에서 대상 조회 시 납입 증명서 출력이 가능하고 보고 자료를 집계한 후에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변경할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엑셀 일괄 수정도 가능하고요. 제출할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제출이 되고 고등학교와 국립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제출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접수하고 다시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와 국립학교의 제출 자료와 교육지원청에서의 제출한 자료를 모두 모아서 접수하고 제출 자료를 생성해서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교육비 납입 증명 업무를 위한 사전 작업에는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미 학기 초에 진급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등록은 대부분 다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이라기보다는 학교에서 누락되지 않기 위한 체크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년만 정보관리 메뉴에서 올바르게 등록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학년 전체가 누락될 수도 있고요. 반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반 전체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금 정보관리 메뉴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 전체가 누락될 수 있고요. 수납자 정보관리 메뉴에서 납입 증명 제출 항목에 Y가 아니라면 해당 수납자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작업에는 학년반 정보관리 메뉴에서 학년 정보와 반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사용 여부는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사용 여부가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조회할 때 누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2023 회계에 2024년도 1, 2월에 납부한 졸업생이 있을 경우 졸업 학년도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학년 정보와 마찬가지로 반 정보도 모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 여부도 체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졸업 학년에 해당하는 반 정보도 물론 등록이 되어 있어야겠죠. 네, 두 번째 사전 작업으로는 납입금 정보관리 메뉴에서 교육비 대상 납입금이 등록되어 있는지, 교육비 납입 증명 체크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 납입금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납입금은 예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대대상 납입금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학교에서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복 구입비 납입금에 대한 화면입니다. 이 교복 구입비와 체육복 구입비는 예상 과목이 교복 구입비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올바르게 교복 구입비로 조회가 되고 집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전 작업은 대상 수납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으로 조회가 되려면 지금 보시는 수납자 정보 관리 메뉴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 여부가 Y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납입 증명 제출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거나 Y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가 있는 경우 대상 수납자를 체크한 다음 버튼 보기를 클릭하고 기본 정보 일괄 수정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교육비 납입 증명 여부를 Y로 일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면 납입 증명 제출 항목에 Y로 표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이 되는 모든 학생에 대해 납입 증명 제출 Y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전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신용카드로 학교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거해서 연말 정산하실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은 신용카드로 납부했는지 계좌이체나 다른 수납 방법으로 수납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면 공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 공제까지 이중으로 공제 처리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을 조회하고 집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단계부터는 작업자의 소속이 해당 학교의 원소속인 선생님께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원소속이 아닌 겸임이나 자료 권한을 부여받아서 작업하시는 경우 엑셀 일괄 등록 시 겸임 학교의 학생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제출 시에 올바르게 자료 제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소속인 사용자가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을 조회합니다. 조회를 했는데 올바르지 않는 주인번호가 있는 경우 화면과 같이 회색으로 음영 표시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은 주민번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주민등록번호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K-에듀파인에서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유효성 검증을 행정안전부의 자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주민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증빙 서류나 학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정확한 번호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수납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K-에듀파인상에서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영 처리가 돼서 표기가 됩니다. 그럴 때는
주민등록번호 유효성 체크를 해제하고 조회 및 집계할 수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주민번호로 등록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료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민번호가 올바르지 않은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주민번호 일괄 변경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비납입 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조회 구분을 증명서 출력 대상으로 선택하고 조회하면 출력 대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 자료는 회계연도가 아닌 기속연도, 즉 수납 일자로 자료가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연도 2024년을 조회하면 2024 회계의 수납건만 조회가 되는 게 아니라 2023 회계에 2024 1, 2월 수납 금액도 포함됩니다. 단 이 발행 연도에 학적 정보가 등록된 학생만 조회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2023 회계 졸업생 중에 2024 1, 2월 수납 금액이 있어서 올해인 2024년도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이 되는 경우에 반드시 2024 회계로 진급 처리를 해서 학적 정보가 존재해야지만 교육비 납입 증명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하는 시점에 따라 집계 전에 출력을 하게 되면 수납 금액으로 출력이 되지만 집계 후에 출력을 하게 되면 집계 금액으로 납입 증명서가 출력되니까요. 집계 후 수정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을 유념해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력 대상을 선택하고 납입 증명서 버튼을 클릭하면 납입 증명서라는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잘못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할 경우에 출력이 불가하고요. 수정해서 출력할 수 있지만 원천적인 학교 정보를 수정해야 올바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천적인 학교 정보를 수정하려면 학교 회계, 사업관리, 조직 정보관리 메뉴에서 조직 수정 버튼을 통해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는 납세자 정보 출력 여부라는 체크값이 있어서 이 값을 체크하고 납입 증명서를 출력하게 되면 납입 증명서 신청인 항목에 수납자 정보 관리에 등록된 보호자 정보가 출력됩니다. 보호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정보 출력 여부를 체크하시고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 구분이 증명서 출력 대상인 경우 조회 및 출력만 가능하고요. 집계할 때는 조회 구분을 교육비 집계 대상이나 교복 구입비 집계 대상으로 변경해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집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비인데요.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회 구분을 교육비 집계 대상으로 선택하고 조회해서 누락된 대상자는 없는지 확인한 다음 집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집계하신 후에는 집계 금액이 올바른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계 금액을 클릭하시게 되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집계 금액을 수정하거나 납입금을 수정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복 구입비 집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회 구분을 교복 구입비 집계 대상으로 선택을 하고 조회한 다음 대상을 선택하신 후 집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교복 구입비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복 구입비 집계 대상 조회 구분이 없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집계하신 후에는 집계 금액이 올바른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납입금 정보관리 메뉴에서 예산 과목이 교복 구입비로 설정된 납입금으로 수납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집계되니까 집계 금액이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복 구입비로 설정된 납입금으로 수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FAQ로 준비를 따로 했기 때문에 이후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집계 금액을 수정하거나 납입금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계한 이후 집계 금액을 클릭하고 납입금의 수정 팝업에서 금액을 수정하시거나 행을 추가해서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납입금을 추가할 수도 있고 내용을 입력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 자료는 특이하게도 집계 후 자료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꼭 집계를 먼저 진행하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시 비활성화된 부분은 금액만 수정이 가능하고요.
행을 추가한 부분은 선택 박스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삭제와 추가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엑셀로 납입금을 일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교육비 납입 엑셀 추가 팝업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 자료를 추가할 대상에 대해서 먼저 조회하시고 서식을 다운받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개인 번호, 학년 반, 번호,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서식의 항목에 맞게끔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서식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에듀파일에 수납자를 등록할 때 수납자별로 개인의 보유한 개인 번호가 자동으로 채번됩니다. 동명이인처럼 학년 반, 번호, 이름만으로 개인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수납자를 인식할 때 개인 번호를 기준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번호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수의 납입금을 추가할 경우 행 전체를 세트로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삭제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행 전체를 삭제하셔야 됩니다. 개인 번호가 틀어지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자료가 엉뚱한 대상에게 추가될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엑셀 서식 작성 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년, 월, 일은 년, 월, 일 순서대로 숫자 8자리로만 입력을 합니다. 년, 월, 일 사이사이 하이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4일 수납된 내역이라면 2024, 1204와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입금명 입력하실 때에는 반드시 납입금 정보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와 금액 항목에는 숫자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원이라든가 콤마 등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이 제대로 안 되시는 경우에는 셀 서식을 텍스트로 변경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의하셔서 파일 작성이 완료되면 교육비 납입 엑셀 추가 팝업에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 검사 버튼을 클릭해서 검사 처리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데이터의 검사가 완료되면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엑셀로 등록한 금액이 집계 금액에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조회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자료의 집계가 완료됐습니다. 이번에는 상위 기관으로 보고 자료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뉴는 보고자료 제출 처리라는 메뉴입니다.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집계가 완료되면 보고자료 제출 처리 메뉴에서 국세청 기속 연도와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출자 사업자 번호는 기관거래처 관리 메뉴에 등록된 학교의 사업자 번호가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올바른 사업자 번호가 입력되어 있지만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정말로 사업자 번호가 올바른데도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자 번호 유효성 체크를 해제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의 체크 박스가 따로 있어서 각각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제출이 완료되면 제출 일자와 제출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이후에 혹시라도 제출을 취소해야 할 일이 발생된 경우 제출 취소가 가능하지만 상위 기관에서 접수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위 기관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제출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 기관으로 취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위 기관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상위 접수 일자와 상위 접수자 항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접수 일자가 초기 상태이고 접수자란이 공란인 경우라면 아직 미접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학교는 자료를 조회하고 집계한 다음에 보고자료 제출 처리까지만 하면 모든 교육비 납입 증명 업무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제출이 되고 고등학교와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제출됩니다.
다음으로는 제출한 자료를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지원청은 교육비 납입 증명 자료를 접수하고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는 작업을 보고자료 접수 처리 한 메뉴에서 모두 진행합니다. 접수 탭에서는 제출한 기간이 어디인지, 아직 미제출한 기간이 어딘지 조회할 수 있으며 접수 버튼을 이용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사립유치원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비 납입 증명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전체를 체크해서 조회할 경우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조회가 되고요. 사립유치원만 조회할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 조회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접수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교복 구입비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기관에서 자료를 접수하면 학교에서는 더 이상 제출 자료를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한 후에 학교에서 수정 내역이 발생하면 학교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취소를 요청해야 됩니다. 교육지원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로부터 취소 요청이 오면 현재 보이는 메뉴에서 접수 취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지원청도 관할 학교의 모든 자료가 접수 완료되면 제출 탭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제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시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네, 메뉴는 교육지원청과 동일하게 보고자료 접수 처리 메뉴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메뉴에서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 그리고 공립학교의 교육비 자료를 확인하고 접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도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확인해서 접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도교육청에서 모든 자료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교육비 납입 증명 업무가 완료됩니다. 네, 다음 화면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국세청 제출 자료를 생성하는 메뉴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만 사용하는 메뉴고요. 시도교육청이 전체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한 이후에 일부 학교에 내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학교로부터 변경된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서 학교별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본청에서 국세청으로 학교에 변경된 자료 제출할 때 최종 제출 자료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학교 내역을 제출할 때는 변경 대상자의 자료를 포함한 해당 학교의 모든 전체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시도에서는 해당 시도의 모든 학교 자료를 취합해서 접수도 하고 국세청으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능이 존재하더라도 교육비 납입 증명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집계한 후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한에 맞춰서 제출을 잘 해주셔야 학교, 교육지원청, 그리고 시도교육청까지 모두 교육비 납입 증명 제출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문의해 주시는 내용으로 마련을 했으니까요.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 있더라도 그만큼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FAQ는 올바르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입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서 조회 버튼 클릭 시 올바르지 않는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와 같이 알림이 발생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K-에듀파인에서는 외국인 등록번호의 경우 유효성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번호 유효성 체크를 해제하고 조회에서 직계 처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번호 유효성 체크를 해제하면 이 번호가 올바른 번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력한 번호가 증빙 서류와 동일한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외국인 등록번호로 등록해서 교육비 납입 증명 자료가 제출되면 국세청에서 해당 학생의 소득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서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이 화면은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서 조회했을 때 외국인 학생이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는 화면입니다. 멜이라는 학생이 음영 표시가 되어 있죠. 주민번호 일괄 변경 버튼을 통해서 현재 등록된 번호를 확인하거나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자 정보관리 메뉴에서 외국인 등록번호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번호를 수정하고 저장했을 때 주민번호 유효성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번호 유효성 체크를 해제하고 저장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민번호란에 올바른 외국인 등록번호로 입력을 했는지 학부모 및 증빙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서 주민번호 유효성 체크를 해제하고 조회한 화면입니다. 메리라는 학생의 음영 표시가 사라졌죠. 주민번호 유효성 체크를 해제하면 반드시 다시 조회를 해야 음영 표시가 사라집니다. 네, 외국인 학생을 체크해서 집계했더니 올바르게 집계가 됐네요. 네, 두 번째 FAQ는 버튼 비활성화입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 납입 증명서, 엑셀 일괄 등록, 집계 취소 버튼이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작업하실 때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서 조회 구분을 증명서 출력 대상으로 선택했을 경우 납입 증명서 버튼이 활성화되고 엑셀 일괄 등록, 집계 취소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반대로 조회 구분을 교육비나 교복 구입비 집계 대상으로 선택을 하면 납입 증명서 버튼이 비활성화되고 엑셀 일괄 등록, 집계 취소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조회 구분을 증명서 출력 대상으로 선택했을 때는 말 그대로 납입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고 집계 대상으로 선택했을 때는 집계하거나 집계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조회 구분을 증명서 출력 대상으로 선택했을 때 납입 증명서가 활성화되고 집계와 집계 취소, 엑셀 일괄 등록이 비활성화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조회 구분을 교육비 집계 대상으로 선택했을 때 집계와 집계 취소, 그리고 엑셀 일괄 등록 버튼이 활성화되고 납입 증명서 버튼이 비활성화된 화면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FAQ는 집계 시 집계 금액의 영원입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서 집계 처리를 했을 때 집계 금액이 영원으로 조회가 되는 경우인데요. 사전 작업 시 납입금 정보 관리 메뉴에 교육비 납입 증명 여부가 체크가 된 납입금만 집계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교육비 납입 증명 여부가 체크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해결하려면 납입금 정보 관리 메뉴에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납입금의 교육비 납입 증명 여부를 체크하고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서 집계된 내역을 집계 취소하신 다음에 다시 재집계 하셔야 합니다. 네, 집계했더니 집계 금액이 0원으로 보이는 화면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집계 금액이 0원인 상태에서 제출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료 생성할 때 제외됩니다.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네, 납입금 정보관리 메뉴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납입금의 교육비 납입 증명 체크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네요. 네, 납입금별 교육비 납입 증명 여부를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화면에 등록된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납입금은 예시이기 때문에 제출 대상 교육비를 확인하시고 교육비 납입 증명 여부를 올바르게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로 다시 이동해서 조회 조건을 선택하고 조회하신 다음 집계 금액이 0원으로 나타난 대상을 선택해서 집계 취소를 클릭합니다.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집계한 내역을 취소하고 재집계해 주셔야 올바르게 반영됩니다. 집계 취소가 됐다면 다시 집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집계 금액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납입금 정보관리 메뉴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 여부가 체크되어 있지만 집계 시 집계 금액이 0원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해당 학생의 개인 부담금 수납 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 수납 내역이 없다면 당연히 집계 금액도 0인 거겠죠. 네, 네 번째 FAQ는 교복 구입비 미집계입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서 조회 구분을 교복 구입비 집계 대상으로 선택해서 집계 처리했을 때 집계 금액이 0원으로 조회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교복 구입비와 체육복 구입비의 경우 납입금 정보관리 메뉴에서 예상 과목이 교복 구입비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납입금으로 개인 수납된 내역이 있어야 올바르게 집계됩니다. 납입금으로 예상 과목이 잘못 연결돼서 교복 구입비가 아닌 세입목으로 징수 수납된 내역이 교복 구입비로 집계가 되지 않고 교육비로 집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해결을 하려면 납입금 정보관리 메뉴에서 교복 구입비와 체육복 구입비 예상 과목을 교복 구입비로 변경하고
징수 수납된 세입 예산을 수익 과목 경정 결의를 통해서 교복 구입비로 경정하고 재집계하시면 됩니다. 네, 이 화면은 조회 구분을 교복 구입비 집계 대상으로 집계를 했는데 집계 금액이 0원으로 조회되는 화면입니다. 이런 경우엔 납입금 정보관리 메뉴에서 교복 구입비 납입금의 예상 과목이 교복 구입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교복 구입비 납입금의 예상 과목이 교복 구입비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교복 구입비가 아닌 원가 통계 비목으로 징수 수납된 내역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집계 금액이 0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 화면에서 교복 구입비 집계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았던 교복 구입비와 체육복 구입비 납입금이 조회 구분을 교육비 집계 대상으로 변경했을 때 집계되어서 보여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상 과목이 교복 구입비가 아니지만 납입금 정보관리 메뉴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 여부가 체크되어 있으면 교육비 집계 대상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인데요. 납입금 정보관리 메뉴로 이동을 해봤더니 교복 구입비와 체육복 구입비 납입금 명의 예상 과목이 기타 수익자 부담 수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잘못 설정된 예상 과목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교복 구입비 세입목으로 선택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상 과목이 교복 구입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은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타 수익자 부담 수입으로 징수된 내역을 수익 과목 경정 결의를 통해서 교복 구입비 원가 통계 비목으로 경정합니다. 경정이 완료됐다면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서 조회 구분을 교복 구입비 집계 대상으로 선택하고 조회하신 다음에 대상을 선택 및 집계 취소하고 재집계를 해야 됩니다. 집계 금액을 클릭해서 상세 내용을 보시면 교복 구입비와 체육복 구입비 납입금명이 집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교육비 집계 대상으로 집계했을 때 포함된 교복 구입비와 납입금 내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그냥 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조회 구분을 교육비 집계 대상으로 선택하고 조회하신 다음 집계 취소를 하고 다시 재집계해서 상세 내역을 확인해 봅니다. 교복 구입비와 체육복 구입비가 상세 내역에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섯 번째 FAQ 비재학 대상 교육비 납입 증명 제출입니다. 전출이나 졸업 등 비재학 학생에 대한 교육비 납입 증명 제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교육비 납입 증명 제출은 수납자의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제출 처리가 가능하지만 교육비 납입 증명 제출을 진행하는 회계연도에 학적 정보가 존재해야 하는 수납 자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계 졸업생 중에 2024 회계 교육비 납입 증명 제출이 필요한 대상은 2024 회계로 진급 처리를 해서 2024 회계에 학적 정보가 존재해야지만 교육비 납입 증명 제출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서 조회 구분을 교육비 집계 대상으로 조회하고 전출간 학생을 포함해서 집계를 해봤습니다.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 증명 제출 여부가 Y인 대상은 교육비 납입 증명 집계가 가능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출자의 집계 금액을 클릭해서 상세 내역을 봤을 때 올바르게 집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 회계 졸업생이지만 2024 회계에 학적 정보가 없는 경우 화면과 같이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서 조회되는 내역이 없습니다. 진급 처리를 통해서 2024 회계에 학적 정보가 존재해야지만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으로 조회 및 제출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학년반 정보 관리 메뉴에서 졸업생이 진급할 학년반 정보가 생성되어 있어야만 진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화면에서는 졸업생 학년으로 학년명을 등록했습니다. 혹시라도 진급할 졸업 학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학년명 추가 버튼과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반 정보 탭에서도 졸업학년에 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졸업학년을 선택하신 후 반명 추가 버튼과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수납자 정보관리 메뉴에서 졸업생에 대한 학적 정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생이 속한 회계연도를 선택한 후 졸업생을 체크하고 학적 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학적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전 회계연도에 기등록된 수납자는 신규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적 정보 추가를 해서 진급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추가된 합격 정보와 납입 증명 제출 여부가 Y인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진급 처리할 대상이 다수인 경우에는 학생 진급 관리 메뉴에서 엑셀 일괄 처리 버튼을 통해 일괄 진급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직계 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서 조회 조건을 선택하고 조회하신 다음 졸업생이 조회되면 졸업생을 선택하고 집계합니다. 네, 졸업생의 집계 금액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섯 번째 FAQ인 잘못된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보고자료 제출 처리 메뉴에서 제출 처리할 때 잘못된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와 같이 알림이 발생한다는 문의인데요. 보고자료 제출 처리 메뉴에서 조회되는 제출자의 사업자 번호는 기본적으로 기간거래처 관리 메뉴상에서 등록된 학교 기간거래처의 사업자 번호로 자동 연계됩니다. 만약 제출자 사업자 번호가 자동 조회되지 않는다면 하이픈을 제외한 숫자 10자리로 제출자 사업자 번호를 수기로 직접 입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학교의 사업자 번호를 올바르게 입력을 했지만 잘못된 사업자 등록 번호입니다 라는 알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입력한 제출자 사업자 번호하고 실제 학교의 사업자 번호가 일치하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사업자 번호 유효성 체크를 해제하신 후 제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보고자료 제출 처리 메뉴에서 제출자 사업자 번호가 올바르게 입력됐지만 제출 버튼 클릭 시 잘못된 사업자 등록 번호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네, 사업자 번호 유효성 체크를 해제하고 제출했더니 한 번 더 알림 팝업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유효성에 맞지 않아도 제출이 가능하지만 올바르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사업자 번호를 확인해 보라는 알림입니다. 제출이 완료가 된 화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FAQ입니다. 보고자료 제출 취소인데요. 보고자료 제출 처리 메뉴에서 제출 처리를 했는데 누락된 내역이 뒤늦게 발견됐거나 뭔가 내역이 수정돼서 금액이 바뀐 경우 제출한 자료를 취소하고 수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으로 보고자료 제출이 되기 때문에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면 먼저 교육지원청으로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바로 보고자료 접수 처리 메뉴에서 접수 취소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시도교육청으로 이미 제출한 상태라면 접수 취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고자료 제출 시 바로 시도교육청으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으로 접수 취소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도교육청에서 접수 취소하고 보고자료 제출 처리 메뉴에서 제출 취소를 하게 되면 교육비 납입 증명 대상 메뉴에서 직계 취소를 하시거나 바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누락된 내역을 추가하거나 내역을 수정하신 후 보고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할 때 반드시 변경된 내역을 포함하여 학교 전체의 자료를 모두 집계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간혹 추가되거나 수정된 내용만 집계해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해당 건만 제출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꼭 전체를 모두 집계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은 중학교에서 취소하는 과정을 예시로 만들어 봤습니다. 학교에서 보고자료 제출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 제출 취소를 클릭했는데 취소가 안 되는 화면입니다. 제출 상태를 보시면 직계 제출 완료 상태죠. 직계 제출 완료 상태는 상위 기관에서 이미 접수를 했다는 의미고요. 접수 일자와 접수자 명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취소가 가능한 상태는 직계 제출 중으로 표시됩니다. 상위 기관에서 접수를 한 상태니까 교육지원청으로 취소 요청을 하시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시도교육청으로 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네, 시도교육청에서는 보고자료 접수 처리 화면에서 해당 기관을 선택하고 접수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교육비와 교복구입비 각각 취소 가능합니다. 네, 시도교육청에서 접수를 취소했다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제출 취소가 가능하고요. 제출 취소가 됐다면 접수 탭으로 이동해서 접수까지 취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도 보고자료 제출 처리 메뉴에서 취소할 부분의 상태값이 직계 제출 완료에서 직계 제출 중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출 취소하시면 됩니다. 꼭 전체를 모두 지켜서 다시 제출을 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자면 시도교육청이 국세청 자료 제출을 생성하려면 2일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제출 기한을 학교로 안내를 하게 되면 학교는 시도별 자료 제출 기한을 반드시 엄수하여 시도 전체 자료의 제출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4 회계년도 학교에게 수익관리, 교육비 납입 증명, 사용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